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에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저와는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 때문에 한창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쟤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붓더군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그냥 향기로 흘려들으려 했지만 시모는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이 없을 때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동안에 듣기 싫은 말들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보이는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났었지만 그래도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를 너무 지나치게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것 등에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회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머니로서 나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시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몬이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았을 경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시몬은 유리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 같지 않았고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던데 여쭤본 내용을 말인데 남편과 평생 원활하게 살고 싶으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강하게 시모에게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그래도 그날은 남편을 보고 참았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의 호화로운 외모와 머리카락을 가진 분위기에 호구로 여겨졌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제가 그렇게 노력한 것을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 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것을 보면 시댁에서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얼굴을 보지 않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 문제를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시부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또 너를 힘들게 했나 봐. 얼굴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난 저번에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으라고 했잖아. 너희 사이에 뭔가 벌어진 건가 봐. 이번에 또 무슨 일이라도 안 된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러다가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때나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하게 됐으니까 온 거잖아.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지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 전에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서 취직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우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을 다 먹었고 같이 계시는 아버님께도 드셨나요? 원래 끝났다고 했는데 남편도 시모 때문에 힘든 점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았어요. 제가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빨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전에는 못했던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던진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참 동안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모로부터 실망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 이후 시모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받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제가 받지 않았어요. 대화할 마음이 없어서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말을 듣는 것보다 연락 자체를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왔지만 우리가 시모에게 연락을 피하는 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해. 며칠 전부터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어. 갑자기 그런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상대가 말을 아예 안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기로 했어요. 이유를 알려주라고 요청했더니 내 엄마가 널 부르라고 해 하더라고. 내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너에게 전화를 했어요. 만약 너희 엄마가 널 좀 부르라고 해서 집에 올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일단 너희 엄마를 먼저 살려봐야겠죠.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어서 우리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난 건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부부는 많이 놀라서요. 결국 이 문제를 직접 시어머니 집에 가야 했어요. 남편은 시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본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 뒤에서 시모를 쳐다보면서 날쑥 말라진 몸은 모골만 남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도대체 시모가 식음을 반패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시모는 전혀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전화로 들려온 시모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며 물을 건네주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준 물을 처음으로 마시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아주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이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사람이 없었으면 박사과정도 밟지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주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나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어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엄마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남편은 시모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동안 왜 우리 부부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모두 설명했어요. 남편은 시모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던진 사건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시모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다시 물었어요. 기대한 대로 시모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쏘아봤어요. 보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은 너가 아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다. 내가 그거 얼마나 해줬다는 약복이야. 어찌되었든 너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그래서 유리컵으로 머리를 맞았어. 마찬가지로 생각이었으면 내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면 솔직하게 말해.
아들은 능력이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 없어도 맡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지? 내놓으려는 그것은 별거 아니고 당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여자가 훨씬 더 잘해줄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날아다니고 기어다녀도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너를 뒤에서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받겠다고 다짜고짜 할 것이라서 나는 당신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20대 때 선택한 사람이었고 평생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어머니께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지만 누군가가 제 삶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덕같이 공부해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동안 옆에서 한 번도 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이시에요.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제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 갈라서라 하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 눈에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니지만 이 사람과 비교하며 보는 것은 정말 보기 싫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 한다면요.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을 잘해서 행동하세요. 이런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을 만들어 아버지를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남편은 이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실 때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사이의 분열을 유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우리 부부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앞으로 시모도 조심하고 싶었는데 시모는 제게 대한 불만들을 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시모가 남편의 미래보다는 그냥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아이까지 돌보면서 시모를 챙겨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모와 만나지 않자마자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모와 둘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마음을 열어주길 기대했던 것은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시모의 돌발적인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오늘 노력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고마워하긴 하지만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나는 결국 내가 내 아들과 젊어 결혼한 날부터 아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에게로 허락만 해도 나는 무조건 탄대였어. 어머님, 그 얘기야. 저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자리에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십니까? 그것을 진짜 몰라서 물어요. 너희 집안이 체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취급일 리가 없겠죠?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와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오늘 나에게 선물해준 것. 300만 원 가방은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라고. 내 아들이 돈으로 결제했다고 하잖아. 교대 근무하는 너 어디서 이렇게 돈을 얻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내게 선뜻 사주겠다고 해? 이딴 거 내게 필요 없으니까 부탁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받아라 어머니.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을 바쳐온 것이 단지 3천만 원이라고요. 3천만 원도 큰 돈인 건데 너는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거야. 3천만 원은 쉽게 생기는 돈 아닌가? 둘이 이혼할 때 어떤 시어미가 3천만 원이나 줄 것 같은데 너는? 정말 좋은 시험을 봤어요. 이걸로 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세요. 교대 근무를 하지만 돈벌이는 쉽지 않을 텐데 풀타임 정도의 돈을 들고 있어야겠죠. 저는 15분 정도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서 급하게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날 시모가 말한 독설들이 너무 불쾌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결국 그날 시모와 먹었던 음식을 모조리 토했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가라앉힌 뒤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남편의 전화가 왔어요. 남편도 제가 시모와 만나러 가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걱정해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저보세요 라고 말씀하자마자 저는 신모에게 받았던 시작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상황 설명을 듣려 했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말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후 진정되고 난 뒤에 남편에게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있었고 이에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깊게 한숨을 내쉬며 본인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전부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한 채로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한쪽에 놓고 영상통화 연결 상태로 시모에게 맞추어 두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다시 앉자마자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힘든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아무리 내 아들을 잘 대해준다 해도 이번에 보니 내가 시금스럽게 패해 있어서 결국 찾아왔네. 다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이야.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것이고 둘 중 하나가 피를 볼 때까지 끝장을 볼 거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3천만 원을 가져가서 내 아들을 그만 낳게 해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많다더라. 그런 초고온 여자들을 지도할 만하겠니? 내 아들의 인생길을 망치지 말고 화나서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10년을 함께 생활하며 받은 사양에 감사해야지. 걔도 물건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어디서 내 아들이 0번을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을 잡아서 잘 거라고? 자, 3천만 원 받은 걸로 정리하려면 더 필요해. 너에게는 그것도 많은지 3천만 원도 많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면서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본 남편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가 가득 찬 얼굴로 시모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해 들고 있던 돈 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 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아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삶이 두세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내 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찔러주려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과 대기업 연구원인 너랑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합 하나 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예요. 그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급이 낮춰 주어야 할까 쟤는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니 엄마 말을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거야. 솔직히 너도 화났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성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은 너는 엄마랑 용건일 수 있을까? 평생 내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낼 수 있니? 우리 이혼하면 다른 사람이지만 저와 너는 피를 나눈 사이야. 전류는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엄마가 다 해줄게.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 오랜 식은 학업의 매진 때문에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리셨네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시간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졌고 실질적으로 도와준 건 없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한 후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생각만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제가 1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가 받은 상처와 피해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저번에 유리잔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만약 어머니가 그때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추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에 관해서도 어머니가 즐기는 자격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사람이 가져야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제 카드로 결제한 것이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께도 영상을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머니는 돈을 사랑하셨던 것이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죄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빼앗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을 잃은 듯한 상태였고 잠깐 나갔다 돌아온 사이에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연락이 없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며 믿지 않겠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사건도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도 우리가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됐든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진 않아요. 시모는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종된 것처럼 꾸밈으로써 저희 부부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두가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말해준 엄마는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분노할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나쁘게 변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제 일로 확고한 대응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사용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